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대부분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만 개 중에는 비수가 되어 누군가의 가슴에 꽂히거나 혹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되돌아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 그때 그 말은 하지 말걸. 내가 왜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서 이 사달을 만들었을까? 후회는 늘 뒤늦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하는 법은 배웠지만 침묵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혜가 깊어질수록 나를 지켜주는 것은 유려한 언변이 아니라 무거운 침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을 때 말을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저 말을 하고 싶어서 말을 한다. 오늘은 플라톤의 지혜를 빌려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고 더 나아가 내 영혼을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 할 6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복잡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명심해야 할 것은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내 아픔을 공유하면 상대방과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기도 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사람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거나 아파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사생활, 특히 가정사나 불행한 과거를 털어놓았을 때 상대방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고개를 끄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의 입을 떠나는 순간 당신의 아픔은 그저 사람들의 지루함을 달래줄 흥미로운 가십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 집 그렇다더라 하며 수군대는 말들이 돌고 돌아 다시 내 귀에 들어왔을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 같아도 몇 년 뒤에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사람 인연입니다. 만약 사이가 틀어졌을 때 당신이 믿고 털어놓았던 그 비밀들이 당신을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신비감은 사람을 매력 있게 만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생활을 지킬 때 타인은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힘이고 능력으로 비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나 비싼 차를 샀는지 이야기하며 인정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형제라 할지라도 당신의 돈 자랑 앞에서는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해 줄지 몰라도 속으로는 씁쓸함과 질투를 느낍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하려 들 것이고 반대로 돈이 많다고 말하면 시기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해올 것입니다. 너 돈 많잖아. 이번엔 내가 좀 사. 돈 좀 빌려줘라는 말이 당연시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병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심,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입니다.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주는 상처가 가장 크다고 하죠. 그러니 나의 경제적 상황은 굳이 남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사람들을
그리고 당신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해 목표나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을 때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공표하곤 합니다. 그래야 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죠.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이미 그 목표를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사회적 인정이라는 보상을 미리 받아버렸기 때문에 정작 목표를 이루기 위해 쏟아야 할 실질적인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주변의 반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조언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려 할 때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보다는 그게 되겠어? 그냥 하던 거나 해라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의 섣부른 판단과 질투 섞인 우려에 휘둘리다 보면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의지가 꺾여버리기 십상입니다. 진정한 성취는 소란스러운 선포가 아니라 고요한 실천에서 나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묵묵히 혼자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비밀로 하고 오직 행동으로만 증명할 때 그 성과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보여주는 건 결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제3자를 깎아내리는 것만큼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흔히 뒷담화라고 하죠. 함께 누군가를 욕하면 일시적으로는 동질감을 느끼고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유대감입니다. 누군가를 욕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당신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내 욕도 이렇게 하겠구나. 당신에 대한 신뢰는 그 순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부정적인 말은 발이 달려서 천리를 갑니다. 내가 뱉은 험담은 반드시 돌고 돌아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결국 화살이 되어 내 등에 꽂힙니다. 타인의 단점을 말하는 것은 나의 인격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혀를 깨물고 침묵하십시오. 차라리 그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거나 화제를 돌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남을 칭찬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나의 평판을 지키는 최선책입니다. 다섯 번째, 나의 약점을 먼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솔직함이 미덕인 시대라고들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플라톤은 경고합니다. 세상에는 타인의 불행과 약점을 은근히 즐기는 사악한 본성을 가진 이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누군가는 그것을 위로해 주겠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당신을 공격할 기회로 삼습니다. 당신이 강할 때는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당신이 조금이라도 휘청거릴 때 당신이 스스로 고백했던 그 약점을 파고들어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약점은 남에게 호소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의 동정심에 기대려 하지 마십시오. 동정 속에는 아주 얇은 경멸이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약점은 스스로 성찰하고 극복해야 할 내면의 과제입니다. 굳이 나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어 먹잇감을 던져줄 필요는 없습니다. 강인한 모습으로 혹은 침묵으로 당신의 존엄을 지키십시오. 마지막 여섯 번째,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 자식이 이번에 어디 들어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진심으로 존경심이 우러나오던가요? 아니면 피로감이 느껴지던가요? 남들이 인정하기도 전에 내 입으로 떠벌리는 자랑은 나의 가치를 헐값으로 만듭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지혜와 내공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고 자기를 포장하려 애씁니다. 반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굳이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그 가치를 알아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나 좀 봐달라는 인정 욕구의 결핍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랑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기보다 기피하게 됩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질투와 시기를 피하고 적을 만들지 않는 최고의 처세술이자 방패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도록 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입안에 도끼를 하나씩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함부로 말을 내뱉어 그 도끼로 자신의 발등을 찢고, 현명한 사람은 도끼를 잘 갈무리하여 자신을 지키는 도구로 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입은 닫고 귀는 여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6가지의 비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신다면 당신의 삶은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에서 벗어나 훨씬 더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상의 대답이며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부디 여러분의 말에 무게가 실리고 여러분의 침묵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